근데 과연 이 상쇄에 대해서도 항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정량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가, 이건 검증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 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바로 디즈니랜드가 1억 4천만 원가량에 달하는 VIP 월드 투어 상품을 내놨는데요. 이게 온실가스 6.2톤을 생산해서 기후단체들로부터 문매를 막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다른 PC주의가 아니냐, 좀 피곤하다, 이런 논란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11만 달러, 약 1억 4,388만 원의 디즈니 프라이빗 제트 어드벤처에 가는 여행자들이 저소득국가 한 사람이 1년간 내뿜는 탄소의 양보다 20배 이상을 배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사실 온실가스 배출 자체가 선진국들, 부유한 국가들이 대부분의 양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불평등 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아두실 점은 당연히 이제 개도국, 특히나 도서국가, 섬국가에서 예전에 이제 카15 덴마크에서 일어났던 그런 기후 당사국 회의에서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에게 이 기후 피해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을 제공하겠다 약속했었는데 그 목표치만큼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후 불평등 문제도 항상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상품인지 보면 이게 디즈니가 지난 6월에 내놓은 상품입니다. 1인당 약 11만 달러에 달하는 이제 프라이빗 제트 투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도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이제 75명을 받아가지고 2023년 7월 9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시작해서 이제 패키지 이용자는 디즈니가 마련한 보잉 757 200번 이 비행기를 타고 총 24일간 샌프란시스코 앵커리지를 거쳐서 디즈니 테마파크가 위치한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홍콩, 인도의 아그라, 이집트의 카이로, 프랑스 파리를 거쳐 미국의 플로리다 올랜도를 여행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예약은 이미 꽉 찼다네요. 와, 1억 내고 부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디즈니 한 곳도 안 가봤는데요. 네, 엄청난 상품입니다. 여행을 위한 기본 비용이 이제 10만 9,995달러, 1억 4,400만 원으로 하루에 4,600달러, 600만 원 정도가 소비됩니다. 하루에 600만 원 긁어버리는 거죠. 미국 인구조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미국 가계 중위소득이 6만 7,521달러, 딱 중간값이 8,840만 원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이거보다 높은 가격을 내고 이제 남들 연봉 거의 한 2배 정도의 비용을 내고 한 달 24일 정도 여행하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투어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아까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한다고 했었나요? 미국 서부 쪽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도는 걸로 그런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의 환경 연구 단체 TNE가 Transport and Environment네요. 이제 특히 운송수단, 이동수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단체입니다. 이 투어는 총 1만 9,600마일, 약 3만 1,500km를 여행하는 동안 연소하는 제트 연료에서 총 462톤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사람들이 1년 동안 내뿜는 양보다 더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걸 계산을 한 거죠. 특히나 이제 이동 중에 발생하는 탄소량만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 연간 평균 탄소 배출량이 1인당 4.5톤으로 나타나는데요. 반면 2019년 저소득 국가의 1인당 연간 평균 배출량 0.3톤입니다. 거의 15배 정도 차이가 나죠. 지구의 온도를 1.5도 이내로 유지하려면 2030년까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1년에 평균 2.3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2.3톤이면 한참 낮춰야 되겠지. 1인당 2.2톤씩 우리 한 사람이 2.2톤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TNE의 항공 담당 이사인 조 다르덴이 이번 디즈니 투어가 한국만큼 불공평한 교통수단이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준다고 합니다. 오직 소수의 특권층만이 비행기를 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의 휴가만으로도 연간 탄소 발자국이 폭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앞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한번 짚었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별로만 봐도 소수의 특권층, 돈을 비싸게 내는 사람들이 비싸게 내고 탄소 발자국 많이 낸다. 결국에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올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도 오염의 실제 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니, 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죠. 내 돈 내고 내가 하겠다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돈 많이 내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디즈니 대변인이 회사가 지구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긍정적인 환경 유산을 전달하기 위해 오랜 시간 헌신했는데 이 디즈니는 투어의 탄소 배출량을 감시하고 또 배출량 감소를 가져올 검증된 자연기후 솔루션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균형을 맞출 것. 이 자연 기반 솔루션 요거를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에 사실 감시한다는 것. 비행기 자체에서 나오는 거, 뭐, SAF를 쓴다는 말은 없습니다. SAF, 지속 가능한 연료를 사용한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고요. 어쨌든, 감시하겠다라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이걸 줄이겠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연 기반 솔루션을 얘기한다는 거는 결국에 상쇄하겠다는 의미로 보이거든요. 상쇄, 뭐 숲을 만든다든지 블루카본이라든지 이걸 줄일 수는 없으니 다른 걸 상쇄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번 돈 가지고 일로 넘어오게 되는 거겠죠. 근데 과연 이 상쇄에 대해서도 항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정량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가, 이건 검증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상쇄라는 것은 논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도 좀 지적이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투자를 하면 야생 동물 서식지도 보존할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고 수자원을 보호하며 홍수와 토양 침식의 영향을 줄이는 것 같은 공동이익을 제공하는 데 우선한다라고 대변인을 덧붙였습니다. 잘못하면 그린워싱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측면에 이걸 강조하면서 이거를 좀 떨어뜨리는, 예전에 아직도 언급되는, 지금 뭐 기준들이 더 많이 생겼지만요. 테라초이스가 얘기했던 7가지 그린워싱의 분류에도 어떻게 보면 해당될 수도 있는 그런 사례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운동가들이 이제 부유한 사람들을 슈퍼 방출자다 이렇게 네이밍을 했습니다. 프레임을 씌웠어요. 티켓 한 장에 이만큼 비용이 드는 투어가 세계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탄소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불균형을 이루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다시 강조를 했고요. 연구가 세계 인구의 1%에 불과한 슈퍼 방출자들이 2018년 항공산업 탄소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2010년 연구에 따르면 북미 지역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보다 50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온 사람들보다 10배 더 멀리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할람 대학의 에너지 정책 교수인 에이미 앰브로즈가 사이언스 다이렉트 저널에 발표한 또 다른 연구를 보면 2010년 부유한 10% 가구가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34%를 배출했으며 2015년 이들이 전 세계의 탄소 배출량의 49%를 차지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반면 이제 저소득층에 속하는 전 세계 인구의 50%는 2010년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5%를 배출했고 2015년엔 7%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여긴 줄었습니다. 옥스팜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의 탄소 발자국, 산업화 이전보다 30배 높다. 옥스팜도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어찌 보면 기후 불평등에 대해서 연구도 많고 논쟁도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의 발자국이 2030년 파리 협정의 1.5도의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보다 30배 많다. 약간 그런 거죠. 야, 지구 망하면 너네 탓이야. 너네가 이렇게 돈 많이 내고 즐기는 건 좋은데 온실가스 엄청 뽑았잖아. 그래서 지구 점점 더 더워지고 가난한 사람들 더 힘들어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폭염 피해로 이분들이 목숨을 잃거나 홍수 피해로 많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의 사람들이 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약 97%의 배출량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연구진은 조언했습니다. 정책 책임자인 나프코테다비는 억만장자 한 명의 우주비행사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은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10억 인구의 평생 배출량을 초과하고 탄소량은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는 국제 목표를 위태롭게 하고 9년 동안 합의된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폭풍기압 빈곤에 직면했던 취약한 사람들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샘 나델이라는 이 옥스팜의 정보관계 책임자가 기업들이 넷제로에 도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당혹스러우며 무책임한 배출의 한 사례이고 다른 문제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은 탄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어찌 보면 모르겠습니다. 좀 심하다. 즐기려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낸 건 많이 낸 건데 와 그것도 조금 이 돈 주고 이렇게 즐길 수가 있구나 이것도 오겠지만은 온실가스 배출 이렇게 많이 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비슷한 논란을 가졌던 게 있죠. 모 가수가
콘서트에서 물을 한 300톤 썼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죠. 되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거는 뭐 뉴스 다 나온 거니까요. 이제 연예인 중에 이엘이 이제 가뭄 사태에 이제 이 콘서트에서 쓴 물을 차라리 소양강에 뿌려줬으면 좋겠다. 지금 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이게 식용 이제 마실 수 있는 물을 사는 것이다. 이거는 지금 뭐 예를 들어 개도국 같은 데나 이제 아프리카 국가 같은 경우에 이제 깨끗한 물이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 이걸 이렇게 써야 되겠느냐. 물값이 많이 들고 해당 300톤 정도인데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욕이 많이 달렸습니다. 욕하고 싶으면 욕해야죠.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피곤하다는 사람 많았죠. 제 주변에도 조금 콘서트에 가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적이 있느냐 보면은 뭐 이선옥 작가란 분이 소신발언을 비판을 했습니다. 정의로움에 대한 과시라. 그래 너 잘났다. 약간 이런 겁니다. PC주의 운동 특징이 이렇다라는 걸 지적했는데요. 결국에 이제 실제 기후 변화를 위해서 진짜 정의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나의 정의로움을 어필하고 과시하는데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잘났다. 아우 재수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피곤하다 그만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 워터밤 콘서트 간다고 이제 뮤지션이나 관객들이 타인에 대해서 연민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몰상식한 것도 아니다. 당신의 예민함이 곧 정의도 아니고 불편함이 불의의 근거도 아니다.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PC주의라든지 ESG 관련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논쟁. 아마 되게 유사한 사건들이 많죠. 특히 이제 HSBC 최근에 뉴스 제가 전달드렸던 내용 중에서도 HSBC에서 지속가능성 책임자가 기후위기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 금융 리스크가 과장됐다, 거의 사기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고 사임까지 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임되셨던 분이 아니 ESG에 대해서 이런 반대되는 입장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긍정적인 토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이 조직 문화는 ESG에 걸맞지 않다라고 오히려 반대를 지적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런 토론 자체가 PC주의가 뭐 피곤하다, 아니다, 워크워싱에 대한 논란들도 이제 수면 위로 자꾸만 드러나서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ESG 같은 경우에도 자꾸 정량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적이다 보면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이렇게 하겠다. 아까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디즈니랜드 월드 투어에서도 우리 기후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진짜 노력을 해서 효과가 있는 거냐,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거냐, 아니면은 나 자신을 정당화하고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말뿐인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자꾸만 표시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워터밤 같은 경우에도 비판 자체가 있을 수 있죠.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분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런 논란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분들이 나서서 좀 정량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명확하게, 좀 명확성 있는 그런 토론을 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오늘 이렇게 디즈니의 VIP 월드 투어에서 PC주의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송준호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